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화요일 U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울산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2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후 늦게부터 흐리다 밤 한때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오늘 밤 비가 내린 뒤에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에게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 지급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제보자만 모두 18명인데 누구에게 얼마씩 줄 것인지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 앞길을 걸어가고 잠시 뒤 산자락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무려 16년 동안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를 누비며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52살 김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그저 기분 전환을 이유로 저지른 김 씨의 방화로 피해를 입은 산림은 축구장 114개 크기, 산림청 추산 피해액만 18억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7년 이상의 최종 판결이 나면 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던 울산시도 포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만 18명에 이르는 데다 이들의 기여도를 따지기도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여러 차례 변호사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아직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기준을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받아봤지만 무난하고 이래서 통일된 의견이 없고. 지난 2월엔 한 제보자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포상금을 두고 벌써부터 법적 분쟁 조짐까지 보이자 울산시는 여태 포상금 신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지고 신청을 하라 그런지 그거는 지급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울산시는 오는 23일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폐수 무단 방류로 62억 원의 부과금 처분을 받은 성경워텍에 또다시 3배가 넘는 206억 원의 부과금이 추가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과금을 물게 된 이 회사는 결국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기준치를 최고 70배나 초과한 폐수 만여 톤을 무단 방류해 울산시 사상 최고 금액인 62억 원의 부과금 처분을 받은 폐수 처리업체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비밀 방류구를 통해 폐수 3만 7천여 톤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부과금 206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폐수 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과 폐수 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 처분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에 부과된 울산시의 부과금은 62억 원에서 206억 원이 늘어난 26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상적인 배출구 외에 비밀 배출구까지 만들어가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 매출액 9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부과금 폭탄을 맞게 된 이 회사는 존폐 위기에 내몰렸고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 폐수를 위탁 처리하던 300여 개 회사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처리업체로 물량을 옮겨 폐수 처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처리 비용은 20-30%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주로 가을철 수확기에 나타나던 멧돼지가 최근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에 몸길이 1m, 무게 60kg의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머! 밭으로 간다. 멧돼지는 출동한 경찰과 포수에게 사살됐지만 1시간 넘게 텃밭과 주택가를 활보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동구 남목동 제기뜰에 멧돼지 3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가을 수확철에 나타나던 멧돼지가 개체수 급증에 따른 먹이 부족으로 벌써부터 도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때 되면 새끼를 달아요. 모성 본능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안 해치더라도 굉장히 난폭해져요, 돼지가.
이처럼 야생 멧돼지가 예년보다 일찍 출몰하면서 관할 당국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구는 도심 멧돼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하고 7월 중순부터 활동했던 유해동물 포획단 가동도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동구도 수렵 기간이 아니더라도 멧돼지가 나타나면 단기 수렵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신고 많이 들어오니까 농작물 피해신고가 올해는 한 5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요.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나타나면 뒤돌아서 도망가거나 자극하지 말고 뒷걸음질로 피한 뒤 경찰이나 포획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울산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단 속에 위치한 북구 효문동의 한 초등학교. 60년이 넘는 전통 있는 학교지만 전교생 수가 36명으로 줄어들자 2개 학년은 통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11명이 졸업하고 올해 신입생을 2명 받았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분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교육 관련 예산도 학생 수 위주로 재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900억 원의 보통 교부금을 받은 울산시 교육청도 당장 내년부터 학생 수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울산의 경우 적정 학교 기준인 전교생 60명 미만 학교가 먼저 통폐합 검토 대상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감소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통합을 검토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교육청은 다만 학교 통폐합을 하더라도 면 단위 1개 초등학교 유지와 주민 동의라는 대전제는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모레 임금 협상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협상 방향이 주목됩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요구안에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을 추가해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노조 측은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협상을 앞둔 공식 입장과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나흘째인 오늘은 슬라롬 63 2회전 경기가 열립니다. 어제는 대회장 주변에 바람이 약해 경기가 열리지 못한 만큼 상금을 향한 프로 선수들의 레이스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동안 딩기 요트와 카누 등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교실이 운영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40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종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남구 대현동 70살 나정남 씨가 장안 어버이 분야에서 국민 훈장 성류장을 받는 등 18명이 정보 포상과 시장 표창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경로 위안잔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장사시설인 울산 하늘공원을 이용할 때 울산 시민을 우대하는 조례안이 이달 중에 시행됩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시설 사용료는 울산 시민 10만 원, 타지 주민 80만 원이며 봉안당은 울산 시민 22만 원, 타 지역 주민 100만 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울산 시민 30만 원, 타 지역 주민 100만 원 등입니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울산 하늘공원은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4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에 들어갔지만 지역에서는 인출 사태 등 별다른 동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울산에는 해당 저축은행에 지점이 없고 지난해 경은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부분의 예금주들이 분산 유치에 나서 전화 문의만 있을 뿐 혼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솔로몬과 스마일저축은행이 남구 삼산동에 점포 한 곳씩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 회사와 별도 법인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진장 물류단지 2단계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2단계 부지 20만 제곱미터 가운데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12만 제곱미터에 GSB 등 8개 회사를 개발사업 대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8개 업체는 50여 개의 가구 전문 매장과 웨딩, 가전, 중고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반 동안 울산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22건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8건은 정직, 6건은 감봉, 8건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8건은 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만큼 중징계를 경징계로 바꿔야 한다고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언양과 선바위 구간의 태화강변에 자전거 도로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태화강 생태하천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제방축조와 자전거 도로 건설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차라리 올레길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가 위기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수 실버복지관이 행복지킴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울산 청소년 문화공동체 공감이 역사문화 체험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울산 YWCA가 이주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중부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부의 신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녀와 함께하는 아빠요리 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화요일 U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호주에서 온